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 텐데 이제 또 다시 이제 당청 갈등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성년 조계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을 안중에 놓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당이 이런 인사 추천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대통령, 정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는 정말 뭐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의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했던 건데 왜 이분이 왜 논란이 됐고 왜 추천을 했을까요?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예.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예.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작업들을 했던 예. 변호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검증이 안 됐는가? 예. 특검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 검증이 안 됐고 또 검증하는 절차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법사위에 묻거나 뭐 아니면은 최고위에 묻거나 예.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위 이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냥 곧바로 추천해서 당대표가 그것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 자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수가 이번 한 번만 아닌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합당 논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임명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 이번에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문제가 많은 인사가 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사단이 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 겁니다만 소위 이 전준철 변호사가 별다른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들을 알고 있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 과거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여기에 참여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유했던 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때 전준철 변호사도 거기에 일단 초반에는 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내부에 서너 명 정도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여기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에서도. 근데 그 내부에서 소위 지금 문제가 되는 것과 유사한 논란 때문에 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만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까? 예. 이게 진짜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진짜 나이브하게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건가? 이 두 가지의 논란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건 이런 변호사가 특검이 됐을 경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을 수사하는 건데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있습니다만 내란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문제까지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도 뭐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죄를 하는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 상황 자체가 좀 상당히 무겁다.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을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준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금 전준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 최고위가 끝나는 상황에서 황명세 최고위원이 가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명하면 안 돼. 항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성윤 최고위원 해명. 일단 저는 뭐 이성윤 최고의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이성윤 최고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판사 출신 한 명과 검사 출신 한 명을 추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에게 추천할 수 있죠. 이성윤 최고도 추천할 수 있고.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만 추천한 것 같이 지금 보여요. 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잘못됐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성윤 최고만 추천하고 당대표가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건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다른 최고위원들 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이게 뭐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면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 지금 전주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동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금 비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철 변호사가 정말 탄압받은 검사다, 유능했다라고 하지만 유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채널A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 예. 그래서 탄압을 받았다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씨 기소 못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채널A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정말 잘했나? 왜 탄압을 받았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쌍방울 김성태 씨가 제대로 진실되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공범들하고 검사실 옆에서 연어 먹고 술 파티했다는 건데 이거 다 윤석열 정부 때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쌍방울 직원이 연어와 술을 사가서 PT병에 넣어서 검사실로 가지고 갔고 그 옆에서 공범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러면 검찰 수사도 잘못됐고 네. 이 지금 김성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허위 진술까지도 막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러면 대북 송금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왜 특검으로 추천하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주철 변호사는 저는요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만 했는데요라고 이제 변명을 해명하고 하는데 있죠. 예. 그러면 쌍방울 임직원 횡령 배임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 쌍방울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거죠. 이게 대북 송금으로 흘러갔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의 지금 해명이 맞는 것인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앞서 이건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배신이냐 반역이냐 아니면 단순히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냐 어떻게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힌 거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신이나 반역이나까지는 가면 안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초반에 격앙됐었는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라고 딱 끊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상식적인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왜 추천이 된 거지? 그러니 맨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4년 차입니까? 아니면 뭐 말년 차입니까? 예. 지금 1년도 안 돼 있고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 대통령과 맞서기 위해서 특검을 추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대표는 정부적 판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집단은 정부적 능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미스가 발생한 거다. 그 내부에서 검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그 이성윤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탄압받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관여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당대표가 이성윤 최고위원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다른 데 물어볼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이화영 그 부지사 지금 저기 변호를 맡고 있는 김상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냐면 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었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분들 사이에 지금 예. 조금은 좀 예를 들면 협소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정청래 당대표가 당무를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저번 주에 제일 먼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오늘 어제 오늘 이게 떠드는데 저는 결국에 그 정청래 민주당이나 또 이게 대통령 민정실에서도 원래는 협의를 해야 돼요. 2명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그 민정실하고 전부 저는 실수로 검증을 착각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 알아내기 어려워요. 제가 이게 쌍방울 임원들하고 계속 만나서 수시로 듣다 보니까 저 전준철 변호사가 원래 김성태 회장 변호한 건 아니에요. 김성태 회장은 이제 저 법인의 유죄만 이분이 변호하고 예. 저분에게 그냥 보조로 이게 해가지고 임원 좀 하다가 바로 이게 그만두고 광장에서 발언으로 갔다가 지금 이게 발언해서 지금 개인 변호사 2명이 김성태 회장 변호하고 있거든요. 저는 쌍방울 임원들을 제가 수시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전준철 알아서 제가 처음 저번 주에 한 8일 전에 보시면 단독이라면서 제가 몇 번 왜 쌍방울 변호인을 추천하냐 이랬더니 이제 놀려가지고 이제 와서 막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실수다. 근데 실수인데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했어야 돼요. 미리 내부적으로. 저는 양쪽이 다 실수인데 지금 서로 실수 가지고 싸우고 있다 봅니다. 기자 역할도 하시죠. 저도 사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했을 그렇죠. 때 예. 별로 논란이 안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왜 논란이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토로했다. 처음엔 불쾌감이었는데 그 후에는 격노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진짜 브레이크 걸어야겠다라고 일종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논란 그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한준호 의원, 더민초 또 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는데 마침 잘 됐다. 요거 우리가 이게 지각한 그 사원이 있으면 평소에 내가 좀 쏟아내고 싶은데 요 지각을 상대로 너 왜 지각했냐 하면서 엄청 이제 혼을 낸단 말이에요. 이 특검을 계기 삼아서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도 굉장히 강하다고 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요 청와대에서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점잖게 당을 좀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 공간에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 정도, 그러니까 당의 입법 속도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언론에서. 뭐 정청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시간에 다른 거 하느냐라고 그렇죠. 들릴 수 있는 측면이 예. 있는 것이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거의 가장 대통령이 좋아하는 또 정치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되는데 왜 입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거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정청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중요한 싸움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P라고 하는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이 두 가지는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가 연동되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장됐을 때만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이 있는 상황에서 합당을 얘기했다가 또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 벌어지니 예. 자 제발 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지금 중요한 소위 입법의 속도를 내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바꿔서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소위 지금까지 강남불패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들을 타개하는데 솔직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도 안 될 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민석 총리의 입으로 대놓고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전 당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예.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내일 10시인가요? 그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합당이요. 예,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전 대강 중지안으로 정리가 되면서 예.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 전체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합당 관련 민주당 의총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관련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